국회 과방위 국회의원들의 수준 낮은 경제지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아무거나 독과점 횡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방위가 최근에 전기통신사업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하면서 전문가 진술인으로 나와달라고 그래서 갔었습니다. 국회 나갈 때마다 제가 하도 우울해져서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 야당에서 간사께서 저를 지목해 주셔서 이 한국의 갈라파고스 규제를 조금이라도 막아볼까 해서 또 그런 의무감에서 갔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기통신사업부 일부 개정안, 이 얘기는 뭐냐면 구글과 애플이 앱을 파는 온라인 상점 앱스토어에서 그 업체들이 그 안에서 앱이나 디지털 컨텐츠를 팔 때 반드시 구글의 결제 수단을 쓰라는 것을 그거를 못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개정안의 하나고요. 두 번째는 소위 컨텐츠 동등 접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무언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면 백화점에 있는 결제 단말기를 통해서 신용카드든 직불카드든 현금이든지 비용을 내야 되죠. 돈을 내야 되죠. 이게 이제 결제 수단입니다. 그럼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면 당연히 온라인에서 결제를 해야 그 상점 주인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한테서 수수료를 받게 되겠죠. 지금 구글이나 애플의 앱스토어는 백화점하고 비슷합니다. 자기가 물건을 사서 이익을 남기고 파는 게 아니라 남들이 물건을 팔게 해놓고 파는 금액의 일부를 판매 수수료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구글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게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결제 수단을 통해서 비용을 30%를 수수료를 받고 있었고, 소위 디지털 컨텐츠가 뭐냐면 뭐 웹툰 이런 겁니다. 웹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료로 하게 해주고 있다가 앞으로는 다 여기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싫으면 업체들은 어떻게 하냐면 구글에서 다운로드를 하지만 거기서 비용은 여기 가서 내세요 하고 링크를 걸면 다시 PC에 가서 돈을 내야 되는 이렇게 별도의 링크를 거는 수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거는 이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바일에서 할 때는 반드시 구글의 지급 결제 수단을 써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바뀐 규정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백화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면 당연히 거기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아이튠즈에서 음악을 사면 거기서 바로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아마존에서 책을 사거나 물건을 사면 거기서 지불해야 되고, 쿠팡에서 물건을 사면서 거기서 지불 결제를 안 하고 물건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모든 전자상거래 또는 모든 유통회사가 다 하는 일인데 그게 하는 게 갑질이다고 못하게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지금 전기통신사업부의 일부 개정안입니다. 컨텐츠 동등 접근권은 뭐냐 하면 정말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일부 앱이나 게임 앱이나 컨텐츠를 유통하는 사람들이 애플하고 구글에만 물건을 팔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다른 상점에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물건을 팔 때는 애플하고 구글의 앱스토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토어에다가 물건을 팔아야 된다는 강요를 컨텐츠 판매자들한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소형 게임 회사나 컨텐츠 제작 회사들은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앱스토어에다 팔으려면 그쪽에서 오는 지급 결제들을 다 받아주고 검증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다른 조그만 앱스토어에 올려놓는다고 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글하고 애플의 스토어에서 물건을 다 게임을 다운로드하고 앱을 다운로드하고 컨텐츠를 다운로드하기 때문에 다른 데 올려봐야 매출은 안 일어나면서 비용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우성을 치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 3개, 그게 N자 들어가는 3개입니다. 네이버, NC소프트, 넥슨의 컨텐츠를 모든 스토어에다 올려놓으라. 이게 이제 지금 규제의 핵심입니다. 제가 어제 가서 국회의원들하고 또는 이 구글을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하고
의견을 내면서 너무 기가 막힌 주장들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마구 벌어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약간 정리해서 했습니다만 몇 가지 제가 기가 막힌 주장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유통회사든 예를 들어서 하이마트다. 그 전자회사가 거기 가서 물건을 쭉 늘어놓고 소비자가 가서 사는데 그 안에서 결제를 하지 않고 별도로 가전회사한테 가서 가전회사의 웹페이지에서 가서 비용을 지불하라고 그러면 하이마트는 뭐 먹고 살죠? 하이마트는 그 종업원도 있고 공간도 줘가지고 거기다가 물건을 올려놨는데 결제되는 거에 대해서 몇 %를 띄어야 하이마트가 매장을 운영할 수 있고 종업원을 부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상품 매출과 결제를 분리하게 반드시 분리시켜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상점의 결제 시스템을 쓰지 않아도 되게 하자는 게 이번 규제의 주장입니다. 이런 규제를 경제 원리에 맞는 규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작은 업체들 불쌍하니까 큰 애플이나 구글의 웹페이지에다가 물건은 올려놓고 팔되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 무임승차를 해라. 남의 재산권을 무료로 쓰라고 하는 프리라이딩 문제를 법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경악을 했던 게 이런 규제를 주장하는 변호사분이 나오셔가지고 이 매출과 결제를 반드시 한 군데서 해라고 하는 게 끼워 팔기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유통회사는 끼워 팔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건을 파는데 돈은 여기서 안 내도 된다. 그러면 그 유통회사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상거래의 기본적인 기능을 부용하는 거죠. 그래서 주장하는 게 웹을 유통시키는 플랫폼은 주상품이고 결제는 부상품이라는 겁니다. 부상품이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강요하는 게 끼워 팔기다. 이 주장이 뭐냐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을 악마화하기 위해서 앱 OS를 장악한 회사가 앱스토어를 자기 것만 놓게 하는 것이 끼워 팔기다 이런 주장하고 같은 건데 이거하고 스토어에서 물건을 파는데 지급 결제를 같이 한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끼워 팔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끼워 팔기다 그러면 불법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끼워 팔기는 흔한 마케팅 전략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번들링, 묶어 팔기입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자동차를 사는데 자동차 회사가 타이어를 만들지 않잖아요. 그럼 자동차 살 때 타이어는 따로 가서 사라.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자동차 회사가 왜 타이어를 끼워 파냐? 그러면 그게 끼워 팔기가 불법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어떤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들을 묶어 파는 것은 다 합법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불법이냐? 소비자가 기대하는 하나의 상품 구성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그걸 강요할 때 묶어 팔기라고 하는 거죠. 자동차 보험을 끼워서 파는 거. 그럼 자동차 굴리는데 보험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왜 자동차 회사가 보험회사가 따로 있는데 여기서 끼워 파냐? 물론 끼워서 팔아가지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살 수 있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미국이나 많은 경우에 40% 이상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하나의 상품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을 끼워 팔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타잉, 묶어 팔기라고 해서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끼워 팔. 그러면 상거래를 하는데 유통하는 회사가 물건을 유통하면서 거기서 결제를 안 한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는 소비자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 안에다가 물건을 공짜로 유통시키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판매자들은 이런 기대를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구글을 떠나서 각각의 컨텐츠 웹툰 공급자한테 가서 결제를 하라고 그러면 그때마다 자기 유저 아이디 다 등록해야 되고 마음에 안 들었으면 환불할 때 이 조그마한 업체가 받아줄지 안 받을지 모르고 거기다가 또 신용카드 다 등록하고 그래서 훨씬 불편하고 그리고 구글이나 애플이 훨씬 믿음직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의 아이디를 가지고 하나로 등록된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거기서 결제를 하죠. 그래서
소비자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그 두 가지 서비스가 한 군데서 일어나야 된다고 기대하는 것들은 우리가 묶어 팔기거나 끼워 팔기로 불법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통을 하되 결제는 자유롭게 하는 거, 그것이 가치 요구하는 게 끼워 팔기고 강매라고 주장하는 변호사를 보면서 또는 의원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절망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이 큰 소리로 당연히 이게 독과점 횡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독과점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의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폰이 독과점이 된 것은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독과점이 된 거죠. 우리가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독과점주의하고 있는 것이 현대 기아 자동차를 누가 강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외제차를 안 사고 가성비 생각해서 현대, 그게 애국심이든 가성비든 서비스의 문제 때문이든 어쨌든 현대 기아차를 샀기 때문에 독과점주의가 간 거죠. 우리가 지금 LG전자, 삼성전자, 전자회사 두 개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소비자 선택의 결과고, 어떤 기업이 소비자 선택에 의해서 마켓 쉐어를 크게 갖는 것은 경영을 잘한 일이고 소비자 칭찬받을 일이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얻어진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경쟁업체를 부당하게 영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줄이면 그걸 우리가 반공정 경쟁 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조승래 의원은 저한테 계속 물어서 저는 이게 독과점 횡포가 아니다, 공정거래법의 반공정 행위로 처벌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맞다고 빡빡 우깁니다. 근데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규제하려고 하는 콘텐츠의 30% 지급 수수료를 그 상점 안에서 다 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독과점이 분명하면 왜 어떤 나라도 이걸 독과점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냐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반공정 경제 행위를 규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에다 OS를 끼워 팔고 웹브라우저를 끼워 판다고 해가지고 미국의 법무부가 반독점에 대한 분쟁에 들어가서 그 분쟁은 18년이나 거의 20년이나 지속된 분쟁입니다. IBM이 그 컴퓨터의 독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일이 있을 때 13년에 걸려서 소송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어떤 게 독과점 지위냐 하는 거하고 그들의 행위가 반공정 행위를 규명하는 게 그렇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국회의원 한 명이 이게 반독점 규제 횡포다, 갑질이다, 그렇다고 해서 독과점 횡포나 갑질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면 왜 전 세계가 구글이나 애플 이런 디지털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면서도 아직도 독과점에 대한 처벌을 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 주장이 그래서 독과점인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이 조승래 의원 주장이 구글이 그 사업자들한테, 앱 개발자나 컨텐츠 개발자한테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30%라고 가격을 하기 때문에 독과점 횡포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시장에 판매자들이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가격 얼마 하면 좋을까 이러고 협상하는 경우가 자주 있던가요? 대학이 등록금을 학생들한테 얼마 받으면 좋을까 그렇게 협상을 하나요? 현대차가 소비자한테 내가 가격을 얼마 받을까 협상을 하든가요? 협상 없이 정찰 가격제를 하면 횡포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기업들이 횡포죠. 그런데 우리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가 옛날에 시장에 가면 다 물건 파는 사람이 얼마라고 그러면 이거 다 부풀려 본 가격이니까 적당히 깎아야 돼서 한참 깎아가지고 샀었죠. 그 애누리 한다고 그랬죠. 애누리 없는 가격이 어딨냐 이런 얘기 했었고, 그래서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 그럴 때마다 우리 이거 미치고 판다 이런 얘기하면 미치고 판다는 얘기만큼 거짓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정찰제를 도입을 했을까요? 정가제도를. 그것은 정가제도가 사실은 협상 가격이 독과점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가제도가 바로 구글이 30%로 일정한 가격을 한다는 게 독과점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고객들이 시장에 갔는데 그 순간엔 다른 가게하고 가격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시장에 시장 가격이 없다 그러면 임의로 가격을 불리고 그러면 소비자는 부풀려진 가격이라니까 할인을 요구하게 되고 막 주고 다니다가 중간에 어디 적당한 가격에서 물건을 팔게 되죠. 그렇게 되면 누가 바가지 쓸 가능성이 높을까요? 파는 사람이 손해를 봤을까요?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볼까요? 항상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 파는 사람은 깎을 걸 생각해서 훨씬 부풀린 가격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소비자한테 다른 가격을 매기면 소비자들도 자기가 비싸게 샀는지 싸게 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시장 가격이 없기 때문에. 또 경쟁회사도 경쟁회사한테 내 판매 가격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경쟁회사를 의식해서 가격을 인하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찰제도가 되려 투명한 가격 정보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유도하게 되고, 개개인에 대해서 다른 가격을 매기면 정보의 우위에 있는 판매자가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취해가는 독점 횡포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승래 의원이. 그 세상에 거꾸로 이 개별 협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협상력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지겠죠.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보면 유명 명품 상품점들은 5%밖에 수수료를 안 내고 작은 상점들은 40%를 내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협상력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물건을 잘 파는 NC소프트나 넥슨이나 네이버는 5% 수수료를 내고 일반 작은 회사들은 40%, 50%를 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조승래 의원은 거꾸로 독점 횡포다, 대기업만 저거 해주고 작은 기업을 차별한다고 큰 소리를 높였겠죠. 이 앞뒤가 맞지도 않고 가격 구조라고 하는 시장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모르면서 이런 어이없는 소리를, 큰 소리를 치죠. 전 세계에서 다른 어떤 정부도 못하고 공정위가 못한 일을 자기가 선언하면 독과점 횡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